6천대 1 경쟁률. 억대 웃돈까지 붙었던 그 투자처,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풍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발목이 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숙 투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 높은 경쟁률과 웃돈 거래 단기간의 급등. 하지만 숙박업 등록 의무 주거 불가 규제 강화로 실사용 불가 문제 발생. 전매 제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막힘. 공실률 증가 수익성 악화 가격 폭락 매물 급증. 생숙은 주거용이 아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법 사용 가능. 투자 전 반드시 용도 허가 조건 확인. 현재 보유자는 공실 최소화 수익형 리모델링 검토 필요. 신규 진입자는 분양가 BS 운영 가능성 BS 규제 리스크 3가지 필수 점검. 겉모습은 아파트인데 법적으로는 호텔? 이게 바로 생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생숙이 뭔지,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물죠. 생숙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도입 시기 2012년 외국인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해 도입. 외형 아파트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 특징 객실 내 취사 세탁 가능, 주방 포함 호텔과 차별화. 주거 활용 원래는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활용 사례가 많음. 생숙 투자 또는 거주 전 반드시 법적 용도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임대 매매 규제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함. 숙박업 등록 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전용 리스크 발생. 아파트 규제는 피하면서 투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면 바로 그 틈새가 생숙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대출 규제, 청약 제한, 전매 금지까지 겹겹이 막혀 있었죠. 그런데 생숙은 이 모든 규제를 비껴가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생숙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다주택자 규제 제외. 청약 통장 필요 없음, 누구나 분양 가능. 아파트보다 대출이 잘 나와 자금 조달 용이. 전매 제한 없음, 분양권 거래 자유로움. 결과 6천대 1 경쟁률, 분양권 웃돈 수천만억대 형성. 규제 완화기에 특정 자산군이 풍선 효과로 몰릴 수 있음. 단기 수익만 보고 진입하기보다는 법적 성격 제도 리스크 확인 필수. 분양권 거래, 전매 자유로움 유동성은 높지만 가격 거품 가능성도 큼. 황금알을 낳던 거위, 불과 몇 년 만에 애물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생숙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던 생숙. 그런데 이제는 수익은커녕 벌금 폭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적 투자 광풍 황금알 거위라 불리며 투자자 몰림. 2021년 10월법 개정 숙박업 등록 의무화, 주거용 사용 전면 금지. 선택지 2가지.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로 운영. 오피스텔 주택으로 용도 변경. 위반 시 불이익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건축물 공시가에 최대 10% 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 생숙 투자자는 반드시 용도 확인 및 법적 규제 체크 필요. 장기 임대 수익 모델 숙박업 신고 필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안정적. 단 2달 뒤 수만 실의 생숙이 불법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규제 피난처라며 몰려들었지만 이제는 규제 시한을 맞고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 남일 같지 않으시죠? 벌금 리스크 예를 들어 공시가 5억 원이라면 매년 5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담. 시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기한은 2025년 9월까지. 현황 국토부 통계 2024년 6월 기준. 전국 생숙 18만 5천 실. 준공 완료 14만 1천 실. 숙박업 신고 8만 실. 용도 변경 완료 1만 8천 실. 방치된 물량 4만 3천 실. 공사 중인 물량 4만 5천 실. 합산하면 약 9만 실이 불법 전환 위험. 보유자라면 즉시 숙박업 신고 5용도 변경 준비. 실사용자라면 전입 여부 거주 적법성 반드시 확인. 투자 검토자는 해당 건물 등기용도 확인서부터 점검. 9만 실이나 되는 생숙이 불법 전환 위기를 앞두고도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으로 갈 수도 주거용으로 바꿀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숙박업 전환 리스크. 손님 확보 불확실. 서울 관광지는 몰려도 지방 외곽은 예약률 저조. 위탁 운영사 계약 필요. 수익 배분 구조 부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고정 지출.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의 지역격차 관광지와 비관광 지역 간 차이 극심. 운영 적자 가능성 단순 보유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숙박업 전환 고려자는 운영사 계약 조건부터 꼼꼼히 검토. 지역별 예약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익성 시뮬레이션 필수. 운영이 어렵다면 조속히 용도 변경 절차 착수. 숙박업 전환은 적자 위험,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해결될까요?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오피스텔로 바꿔 살면 되잖아 싶지만 이미 지어진 생숙의 구조와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막상 바꾸려면 돈과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유지관리비 부담 투숙객 없어도 매달 청소비 전기료 등 고정 지출. 건축기준 충족 문제 복도, 폭, 주차장 비율, 소방 설비 등 주거용 요건 불충족. 구조적 한계 이미 지어진 건물은 설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비용 부담 일부는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수천만 원억 단위 추가 비용 발생. 지자체 건축가와 용도 변경 사전 상담 필수. 소유주 단독보다는 입주자 협의체 구성 후 집단 변경 절차 추진. 불가능 판정 시 장기적으로 매각 손실 최소화 전략 준비 필요.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건물. 벽부터 주차장까지 다 뜯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서류상 변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경제적 물리적 장벽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 한계 복도, 폭 확장, 주차장 추가 등 기본 설계부터 차이가 큼. 경제적 부담 주차장 신설 부지 매입 비용 수억 원 이상 발생 가능. 물리적 불가능 건물 구조상 기준 충족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존재. 소유자 동의율 요건 전체 소유자 중 80%가 동의해야 변경 가능. 용도 변경 추진 전 건축 전문가 지자체 상담 필수. 단독 소유보다는 입주자 협의체 구성 후 집단 추진.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 전환 BS 매각 현실적 시뮬레이션 필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투자자가 많을수록 동의서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 손해를 감수하고도 매각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숙이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이 묶인 셈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집단동의 문제 소유자 수가 많을수록 합의가 불가능에 가까움. 시장 유동성 위축 매수자 부족으로 사실상 거래 불가 상태. 불법화 시한 다가옴 2025년 9월까지 용도 변경 안 하면 강제 이행금 발생. 정부 대응 기준 일부 완화, 이행 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발표. 소유자는 지자체 완화 정책 확인 후 대응책 마련. 매각 대신 임시 숙박업 전환 여부 검토. 소규모 단지는 집단동의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필수. 정부가 길을 열어주자 이번엔 다른 불씨가 번졌습니다. 바로 형평성 논란과 법적 공방입니다. 버티면 결국 정부가 봐주는 거냐는 불만, 그리고 투자자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조치 일부 규제 완화, 강제금 유예 기준 소유자 구제. 형평성 논란 버티면 이득이라는 사회적 불만 확산. 법적 공방 시행사가 실거주 가능처럼 홍보했다는 이유로 소송 다수 발생. 규모 2023년 9월 기준 전국 소송 50건 이상, 관련 인원만 3,000명대. 생숙 소유자는 계약서 홍보 자료 검토 후 소송 가능성 확인. 집단 소송 참여 시 변호사 선임 공동 대응으로 비용 최소화. 신규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매수 결정. 이제는 법정 판결까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부동산 뇌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소송에서 이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소합니다. 결과가 달라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죠. 게다가 이 불씨가 개인의 손해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권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판결 엇갈림 일부 분양자는 승소, 일부는 패소 불확실성 확대. 소송 확대 가능성 진행 중인 사건 다수, 향후 더 늘어날 전망. 금융권 뇌관 우려 생숙 물량이 대거 애물단지, 전락시 자산 가치 하락. 담보 가치 축소 금융권 부실화 악순환 가능. 실제 상황 일부 은행은 이미 생숙을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 대출 제한 시작. 투자자 본인 소송 진행 여부, 판결 사례 비교 후 대응 전략 마련. 금융거래 예정자 은행 대출 정책 반드시 확인 대출 거절 리스크 관리. 예비 투자자 생숙은 투자 금지 리스트에 포함, 현금 흐름 안정적 자산 우선 검토. 거래는 멈췄고
이제는 파산과 경매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뇌관입니다. 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절망하고 있고 시장은 매각조차 막혔습니다. 이대로라면 경매 물건이 쏟아지며 가격 폭락과 금융 불안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사실상 멈춤, 매각 불가, 잔금 미납 파산 위험. 이행 강제금 리스크 규제 시한 이후 대규모 부담 폭탄 현실화 가능. 경매 물량 급증 가능성, 가격 하락, 압력 시장 혼란. 금융권 충격, 생숙 집중 지역 금융기관, 부실 채권 직격탄. 투자자 잔금 대출 상황 점검 후 법률 상담 필수. 소유주 경매 전 임의 매각 용도 변경 여부 조기 검토. 예비 투자자 생숙 매수 절대 금지. 대신 리스크 분산 포트폴리오 구축.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투자처라 불리던 생숙이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죠. 규제 완화와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절차를 밟지 못한 생숙은 불법 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공포일 겁니다. 규제 유예에도 불구 여전히 대규모 불법화 리스크 존재. 9월 이후 미조치 생숙 이행 강제금 폭탄 현실화. 시장 영향, 투자자 손실, 금융권 부실, 부동산 불안 심화. 소유주 유예기간 내 조치 용도 변경, 숙박업 전환 필수. 투자자 법률 금융 전문가 상담으로 최악의 상황 대비. 일반 시청자 무분별한 투자 대신 리스크 구조 학습.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규가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위기가 연착륙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폭발한다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요. 여러분, 지금의 생숙 사태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대비하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